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리버풀 본머스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리버풀은 개막전을 첼시와 1대1로 무승부로 마치고 안필드에서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상대는 지난 시즌 홈 안필드에서 9대0으로 제압했던 본머스인데 해당 경기에서 9대0이라는 스코어로 EPL 최다 골차와 타이 기록을 만들어낸 경기였습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팀의 핵심 선수인 주장 조던 앤더슨이 나가고 파비뉴 역시 같이 사우디로 떠났습니다. 시즌 전 밀러와 케이타 체인벌린 등 불필요한 자원을 내보내면서 동시에 소보슬라이, 맥알리스터 등을 데려올 때까지만 해도 리버풀은 최고의 중원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단의 판단인지 선수 본인의 선택인지 주장 핸더슨과 파비뉴가 팀을 떠났습니다. 리버풀에게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이 남아있질 않은데 소보슬라이, 맥알리스터 이적생은 물론 커티스 존스, 엘리언 모두 공격을 위한 미드필더들인 만큼 삼선 자원에 부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즌 동안 인버티드 풀백을 소화하는 아놀드를 작정하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용해 보기도 하는 등 대안을 찾았지만 결국 해답은 브라이튼의 카이세도형이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답인 카이세도마저도 첼시에 빼앗기며 삼선이 삭제된 리버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경기는 맥알리스터를 중앙에 위치시키며 최전방이나 왼쪽 공격을 맡던 코디 각포를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좋았지만 전반 첼시에게 동점골을 내준 이후 리버풀은 첼시에게 밀리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래도 결국 첼시전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점을 얻어오는 것은 분명한 성과였습니다. 리버풀은 삼선 자원의 부재에 대한 빠른 대안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본머스는 지난 웨스트햄과의 홈개막전 경기에서 빌립, 로스웰, 크리스티의 미드필더의 최전방에 솔란케를 위치하며 베스트 스쿼드를 내세워 지난 시즌 대패를 안겨주었던 웨스트햄을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승부는 비록 내지 못했지만 강한 압박으로 웨스트햄의 패스 성공률을 60%대로 떨어뜨리고 점유율을 70% 가까이 가져가는 등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특별히 전력이 강화되었다는 느낌보다는 안정적인 형태로 정비 잘해서 잘 구동되는 기계처럼 굴러가는 경기력이었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경기였습니다. 최전방의 솔란케도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득점까지 성공했으니 비교적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리버풀의 홈인 안필드는 수없는 기적을 만들어낸 장소입니다. 원정팀의 무덤이며 지난 시즌 맨유와 본머스에겐 지옥의 장소였습니다. 본머스가 경기력이 매우 좋아졌다고는 하나 리버풀과의 역대 전적에서 말해주듯 본머스가 좋았던 경기력을 가지고도 리버풀과의 대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건 리버풀과 본머스의 경기 스타일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구현하는 스타일의 선수들의 퀄리티가 매우 달랐기 때문에 경기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리버풀은 강한 압박 기조로 볼을 탈취하고 공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가져가지만 때로는 완급 조절을 하고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오려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옵션을 가져갔지만 본머스는 전방 압박에 대한 기조는 같지만 체력적인 부분에서 완급 조절을 하지 못해 토트넘에게 2골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역전패를 당하는 등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 시즌은 라이어 바이카노의 감독을 했던 안도니 이라올라가 팀을 지휘하게 되는데 지난 경기에서 본머스는 점유율도 어느 정도 중시하고 경기에 완급 조절도 해가는 등 전임자의 스코파커와 게리 오닐의 실패와 과도기를 이어 팀을 완성해가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승부의 방점을 찍지 못했고 더 높은 레벨의 팀을 원정에서 상대해야 될 때는 아직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살라와 디아즈가 양쪽 측면을 마구 흔들고 박스 앞까지 압박해서 밀고 들어오는 로버트슨과 정확한 킥으로 수비수가 처리하기 애매한 공간에 볼을 뿌리는 아르놀트를 경험해 볼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안필드로 원정을 오는 감독들은 안필드 원정에 대한 공포감을 보입니다. 실제로도 지난 시즌 신임 감독 테나흐에게도 본머스의 스코파커에게도 안필드 원정은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리버풀에겐 지난 시즌 개막 후 무승의 꼬리를 끊어준 팀이 본머스인 만큼 홈개막전 상대로 본머스를 만난 것은 기분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리버풀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풀럼 브렌트포드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풀럼은 시즌 첫 경기에서 에버턴을 상대로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챙기고 홈에서 브렌트포드를 상대합니다. 브렌트포드는 시즌 첫 경기 토트넘을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풀럼은 에버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도 오히려 에버턴에게 더 많은 슈팅과 공격 기회를 내줬습니다. 볼을 소유한 것에 비해 소득이 부족했던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승리한 것은 풀럼입니다. 풀럼의 경기력은 예전부터 뭐 아니면 도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기력의 기복이 매우 심한 팀인데 경기력과 별도로 결과를 의외로 내기도 하는 팀이 풀럼입니다. 지난 에버턴전이 그런 경우였다고 보여지는데 찬스를 많이 생산해내는 팀의 성격은 아니지만 적은 생산에 비해 순도가 생각보다 뛰어난 팀이 풀럼입니다. 미트로비치라는 확실한 포처가 있고 윌리안이라는 크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팀의 핵심 선수 주앙 팔리냐의 활동량과 페레이라의 킥 능력까지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브렌트포드는 팀의 주포 아이반 토니의 징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은베우모와 위사의 존재가 그 아쉬움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나란히 득점에 성공하며 브렌트퍼드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 공격이 빠르고 직선적이며 경쟁력 있는 모습에 비해서 수비력은 매우 아쉽습니다. 피노크, 벤미, 콜린스, 아에르 등 수비의 조합이 수시로 바뀌는 건 수비의 안정감을 갖추지 못한 브렌트포드의 문제점으로 토마스 프랭크 감독 역시도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다득점 양상의 경기가 가능하고 공격도 뛰어나지만 수비가 그만큼 많은 골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이른 실점만큼 더 많은 골을 넣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 두 팀의 경기는 미국에서 친선 경기로 열렸지만 풀럼과 브렌트퍼드와의 경기에서 브렌트퍼드는 풀럼에게 11번의 슈팅을 허용했는데 그중 6번을 유효슛으로 허용했고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골키퍼 플래컨의 불안한 발밑과 압박을 걸어오는 보비레이드에게 빌드업을 차단당하는 등 수차례 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친선 경기라는 실제 리그에서 열리는 경기와 강도와 적극성은 다르겠지만 경기의 상성을 봤을 때 브렌트퍼드의 약점이 그대로 노출된 경기였습니다. 거기에 예전부터 브렌트퍼드는 유독 중거리 슛에 대한 허용이 많은데 수비 피노크와 콜린스가 내려앉는 경향이 있어서 윌리안이나 페레이라, 팔리냐 같은 중거리 슛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많은 풀럼이 이 역시도 적극적으로 노려볼 만합니다. 공격력에서는 다소 우열을 가릴 수 없지만 수비력 차이에서 오는 차이와 풀럼이 홈에서 펼치는 홈 개막전 경기인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경기는 풀럼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경기 울버햄튼 브라이턴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감독을 경질한 울버햄튼은 마틴 오닐 감독 체제로 급하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를 개막전으로 치르고 홈에서 브라이튼을 불러들여 홈 개막전을 가집니다. 울버햄튼은 팀이 완전히 박살났고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막전 경기에서 기대 이상의 경기를 보여주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메뉴가 기대에 못 미친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울버햄튼은 주앙 무티뉴와 네베스가 빠진 대신 르미나와 고메스가 새롭게 팀의 허리를 구축하며 빠르고 간결하고 스피드 있는 투쟁심 강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맨유의 홈인 올드 트래포트에서 원정인 울버햄튼이 23개의 슈팅을 퍼부었습니다. 맨유의 오나나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이 아니었다면 울버햄튼이 날린 6개의 유효 슈팅이 얼마나 많은 골로 이어졌을지 모를 아쉬운 장면들이었습니다. 오닐 감독이 팀을 정비할 시간, 장악할 시간조차 없는 가운데서 울버햄튼은 단순하고 직선적이고 전진 위주의 단순한 경기 패턴을 가지고도 후반에는 홈팀 맨유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쉬운 패배로 이어졌지만 경기력은 맨유보다 좋았으며 이번 경기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울버햄튼입니다. 브라이튼은 지난 시즌 대 제르비 감독의 지휘 아래 포터 감독의 브라이튼 시절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유럽 대항전까지 진출해 있는 브라이튼은 좋은 선수들이 화수분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격의 에이스였던 트로사르를 아스날에 내줬지만 마치와 미토마가 그 자리를 채웠고 최전방의 퍼거스는 실력이 일취월장하였습니다. 이적 가십이 발생하는 카이세도를 출전하지 않게 하고도 그 공백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이가 없으면 잇몸이 역할을 하는 브라이튼입니다. 이번 시즌도 메갈리스터와 카이세도를 내주었지만 개막전에서 주앙 페드로와 다우드는 그 선수들의 공백이 아쉽지 않을 활약을 해주었고 올 시즌도 브라이튼의 전력은 절대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기대 이상의 경기를 보이며 오히려 에너지 레벨이 달아오른 울버햄튼의 홈 개막전에 올해도 작년처럼 데제르비 감독 아래서 만만치 않은 시즌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브라이튼의 대결은 정말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득점에 어려움이 있었던 울버햄튼이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득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이튼도 역시 지난 경기에서 한 수 아래 루턴타운을 4골로 제압한 화력을 보면 공격력을 의심할 틈이 없습니다. 두 팀의 최근 10차례 맞대결을 살펴보면 4승 3무 2패로 브라이턴이 우위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서는 브라이튼이 3대0, 3대2, 6대0으로 3차례 전부 3골 이상을 기록하며 승리를 챙기며 3연승을 챙겼습니다. 또한 브라이튼은 개막전 첫 경기에서 무려 4골을 기록하며 골맛을 봤기 때문에 공격력이 한층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양팀의 공격적인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다득점의 경기 양상 속 브라이튼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8월 19일 프리미어리그 3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